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될지 같은 정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남성을 끌어당기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성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깊은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유혹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상태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분들이 머무는 감정의 진동,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에게 끊임없이 뭘 해주려 애쓰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표현하는 분들에게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남성은 긴장을 풀고 자신을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얕은 흥미가 아닌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여성 에너지의 힘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따르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감정을 수용하며 부드럽게 반응하는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이 에너지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 존재하지만 특히 여성에게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안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 상태에서부터 매력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단지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과 연민, 공감 같은 섬세한 감성으로도 흐르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회복력과 내면의 결단력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에너지가 생생하고 진실하며 균형 잡혀 있을 때 사람을 깊이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실제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몸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진동의 흐름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주는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파수로 표현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내면에 품고 있는 믿음과 감정, 특히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생각들은 내 에너지장의 질감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것이 곧 나에게 어떤 경험이 다가오는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자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고 있다면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이 자꾸 끌려오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불안과 결핍, 자기 부정에 머무는 상태는 진동의 밀도를 낮추고 그런 낮은 주파수는 풍요롭고 따뜻한 사랑을 스스로 밀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나의 생각과 감정, 내면의 믿음들이 만들어내는 이 진동이야말로 지금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안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소소한 기쁨에 반응하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믿음과 애정을 키워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 안의 진동을 더 높고 가벼운 주파수로 이끌어주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시작한 분들, 과거의 상처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진 분들 곁에는 어느 순간부터 좋은 기회와 건강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면서 외부 세계의 반응도 함께 바뀐 결과입니다. 특히 이 흐름은 관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감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그 관계는 시작부터 균형을 잃게 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출발한 연결은 쉽게 의존으로 기울고 결국 진짜 사랑이 머물 여백을 스스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끌어당김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충분해질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함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당신을 채워주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당신의 단단함과 여유로움에 끌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조작이나 밀당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 속마음은 계속 계산을 하고 감정을 숨기거나 일부러 무심한 척하며 관심을 끌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표면은 감출 수 있어도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진동까지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끌림은 테크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정직함, 진심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 안의 감정을 기꺼이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감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누군가의 마음을 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굳이 손을 뻗지 않아도 누군가는 자석처럼 이끌려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마치 꽃이 꿀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벌이 향기를 따라 날아오듯이, 그런 끌림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매력이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느끼고 싶은 가장 깊은 연결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진짜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반대로 빛을 발하는지, 이런 내면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데서 진짜 자기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더 친밀해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단한 삶을 위한 뿌리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당기기도 힘들어집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건 결국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던 행동, 나도 모르게 굳게 믿고 있던 한계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고, 그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의 시작은 늘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어떤 감정과 가치가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 안의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내 안의 목소리를 하나씩 마주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훨씬 더 깊고 진실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는 건 아주 강력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분명해지면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되고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보다 내면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는 대신 나답게 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충실함이 깊어지면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할 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게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필요를 후순위로 밀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역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따뜻함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치고 소진된 상태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다 보면 결국 나도 그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끌림은 나를 아끼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삶의 목적과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힘이 생기고, 그런 중심을 지닌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가슴 깊이 진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몰입하게 되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삶은 훨씬 더 또렷해지고 나라는 사람은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강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다릅니다. 만족감도 달라지고 그런 내면의 충만함은 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여성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 내가 꿈꾸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랑에 걸맞은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사랑이 와도 그걸 지켜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 사랑을 통해서만 나에 대한 만족감을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거든요. 내가 나로서 괜찮다는 확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조작이나 감정적인 학대, 그리고 반복되는 불행에 점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의존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급자족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인정하고 어떤 조건 없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주길, 나를 구해주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외부에 넘겨주는 일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선 어떤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 안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한다면 그 사랑은 점점 불안해지고 균형을 잃게 되니까요. 진짜 변화는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나만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잃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요할 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경계도 분명히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필요를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더 깊고 안정된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 에너지가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이 됩니다. 이런 깊은 연결과 진짜 끌림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지능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흐름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휩쓸려 버려도 안 됩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잘 맞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섬세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상대에게 명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그 표현은 항상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나의 진심을 깎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취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강한 척을 하곤 하지만 진짜 끌림은 그 반대편에서 피어납니다. 내 안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게 바로 가장 강한 매력이 되거든요.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나를 감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예전에 만난 한 여성은 아주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는 걸 어려워했던 패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보였다가 거절당할까봐, 혹은 그 틈을 누군가가 이용하진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계속해서 벽을 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꺼내기 시작했고, 처음엔 눈빛조차 피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마주치며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과정을 통해 그녀가 마주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절이나 비난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왔고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외면으로만 단단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을 놓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관계는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단단했고, 연결의 깊이도 전보다 훨씬 진해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이 머무르게 된 거죠. 사람 사이의 끌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은 기쁨과 보상, 동기부여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물질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설레고 자극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순간 뇌 안에서 도파민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세로토닌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물질은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 그리고 일종의 신뢰와 연결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긴장이 풀린다면, 그건 세로토닌이 조용히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그 반응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방식, 더 나아가 사랑에 빠지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매력은 단지 시선 한 번,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동시에 반응하는 깊은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안정되고 평온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그 감정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이 물질은 사랑과 연결, 사회적 유대감과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와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키스하거나 혹은 성적인 접촉을 할 때 분비되면서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흐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몰입해 있는가, 내 몸과 감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화학작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 몸의 반응은 그 깊이를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 눈빛과 말투, 손짓 하나까지도 그 진심이 스며들게 되고, 그것은 곧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과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당신이 겉으로만 웃고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상대는 그 미묘한 단절을 감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그대로 전달되고 거기서부터 아주 부드럽고 깊은 끌림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데이트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지만 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감각은 닫혀 있고, 상대의 말과 눈빛,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대 역시 그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상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달라집니다.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일종의 에너지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연결되는 순간 뇌와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이 흐르고 옥시토신이 천천히 퍼져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매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끌림은 겉모습이나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화학작용으로 이어지고 바로 그것이 진짜 매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 그리고 내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여기 있고 몸은 딴 데 있는 그런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각하고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상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가장 자연스럽고 깊은 매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존재하는 연습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흩어져 있던 감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나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다시 내 몸 안으로, 내 감정 안으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지쳐 있다면 에너지도 금방 흐려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자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내 안의 소중한 자질들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그 모든 과정에 깊은 울림을 더해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 마음의 진동은 아주 맑고 부드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내 감정과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절로 사랑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흐름을 실천으로 옮겨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존재의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중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연결을 끊고 나의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오직 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드럽게 마주해보는 겁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흐름을 그저 느껴보세요. 호흡의 리듬에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감정,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억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누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는 당신만을 위한 자기관리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을 회복시키고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향이 좋은 입욕제를 풀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아보거나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영감을 담은 책 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누워있는 시간, 웃음을 주는 영화를 보는 것도 당신을 위한 돌봄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감정의 깊이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연 속으로 걸음을 옮겨보세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스며드는 그 풍경 안에서 당신이 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 소중히 여겨지는 감각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돌보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바탕으로 나타내기의 기술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꿈꾸는 사랑, 바라던 관계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그리는 상상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듯한 감정으로 몰입해 보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을 이미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확신으로 품어보는 연습. 그런 감정의 에너지는 실제로 현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파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더욱 명확하게 다듬기 위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끝에서 나오는 솔직한 기록들은 내면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도구가 되어주고 내가 어떤 감정에 머물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는 비전 벽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삶의 모습들, 원하는 감정과 관계, 그리고 풍요로운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둘 곳을 명확히 해두면 내 마음과 몸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실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루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요.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숨 쉴 수 있었다는 사실, 몸이 아프지 않았다는 것,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그 순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었던 기억, 건강과 가족, 친구와 일터, 따뜻한 옷과 내 잠을 지켜주는 침대, 그리고 내게 빛을 건네는 햇살과 저녁을 비추는 달빛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삶의 축복이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풍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왜냐면 감사는 사랑과 기쁨, 번영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그 흐름 안에서 당신은 점점 더 빛나는 에너지로 사랑의 자석이 되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에 머물게 되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아주 간단한 감사의 연습으로 열어보는 건 정말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조용히 마음을 열고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는 그날 동안 내게 기쁨을 준 최소 3가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맛있는 점심 한 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노래 한 곡.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완전히 다른 진동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정의 흐름이 달라지면 정말 신기할 만큼 삶의 방향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은 연결이 생기고 예전처럼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항상 부드럽고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막힘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제한적인 신념들, 상처받을까봐 무의식적으로 쌓아둔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나 감정의 찌꺼기들, 또는 반복되는 기능장애적 행동 패턴이나 진짜 나답게 사는 걸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들까지.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막힘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사랑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품고 있는 오래된 믿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조용히 나를 마주하는 순간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가까워졌다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인가요? 혹은 당신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감정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막힘들을 정확히 마주하고 나면요. 이제는 그 믿음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두려움을 용기로, 고통을 사랑으로 전환하는 그 길은 때때로 아주 부드럽고, 때때로는 무겁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짜 끌림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다양합니다.
깊은 감정을 다독이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주는 명상, 내가 꿈꾸는 장면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리며 뇌에 새로운 메시지를 심어주는 창의적 시각화, 혹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흐르게 해주는 감정 자유 기법들. 이 모든 방식들은 나의 무의식에 부드럽게 닿아 나도 몰랐던 감정의 진실을 건드려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관계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고, 깊어지는 감정이 생길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충동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떠나버리면 상처받지 않아도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던 거죠.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은밀하게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런 생각은 결국 자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그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와 명상의 시간을 통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항상 조건적이었다는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감정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연 이후부터 저는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함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신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린 제한적인 믿음들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릴 가치가 있어. 나는 진정한 사랑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야. 이런 문장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을 담아 반복해서 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시각화로 더 깊이 연결해 보세요. 꿈꾸는 사랑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감정을 미리 느껴보는 겁니다. 그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과 끈기,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막힘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당신은 충분히 원하는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매력이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매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열쇠는 결국 진정성과 자신감,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연민, 자기애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머물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끌림은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상대가 머물고 싶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안정감, 노력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 그 모든 건 내가 내 본질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함께 길러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직관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 감정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깊은 그 감각을 듣는 연습. 직관은 우리 안에 아주 오래된 지혜이고,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직관을 따를 수 있다는 건 결국 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삶은 넉넉해질 자격이 있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품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받아들이는 감정과 생각이 곧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시각화하는 연습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감정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진짜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고 있고 그 진동은 이미 사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풍요로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되어주세요. 꾸미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고 당신이 가진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강한 에너지가 있고 그런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힘 있는 존재의 상태예요. 누군가에게 끌리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진심과 감정, 말투와 눈빛이 하나로 어우러져 발산되는 깊이 있는 매력.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학생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날씬하지 않다고, 키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곤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 마음은 결국 그녀 안에 밝은 에너지를 스스로 가두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을 바꾸고 옷장을 열어 끊임없이 비교하고 조율하며 다른 여자들의 외모와 삶을 부러워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고 뭔가 부족한 느낌은 계속해서 따라붙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 시간들이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점들뿐 아니라 부족해 보이던 모습까지도 함께 받아들이기로요.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시작하고 무엇보다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말한 스타일을 따라 입었다면 이제는 내 감정과 내 몸이 좋아하는 옷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작은 선택들이 그녀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는 에너지로 자신을 가꾸어 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칭찬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외적 매력 때문이 아닌 그녀 안에서 빛나는 어떤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자신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 편안함과 기쁨이 묻어나는 그 분위기는 그 어떤 외적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을 내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나에게 허락될 때 그 진실한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본질,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고유한 진동은 말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이야말로 어떤 연애 기술보다도 더 오래 머무는 끌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천천히 발을 내딛어 보세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함께 간다면 삶은 결국 당신이 만들어가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